심곡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자미도스 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툴에 익숙해진 듯 하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개강을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들 이제 문의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일이 안 맞다, 시간이 안 맞다, 장소가 안 맞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음 기회로 듣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영상을 미리 쭉 찍어두고 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고요. 비공개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해당 수강생이 유튜브 들어갈 때 이제 로그인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영상만 돈 받고 파는 강의가 되잖아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강 신청한 지 4주차하고 8주차 때 요때 이제 팔로업 상담을 좀 하려고 해요. 좀 특화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팔로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업 상담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은 뭐 자신이나 가족의 명반 공부 방법론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괜히 이제 선생님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팔로업 상담을 각 1시간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유롭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의 수강료로 이제 저한테서 산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 상담 외에도 그 수강 중에 이제 수시로 생기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치를 묶어가지고 이메일이나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주말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인강 뭐 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의 최대 강점이 자유로운 질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강의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이메일 카톡 질문을 받고 팔로업 상담 2번 하는 것으로 이런 인강의 단점을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업이 이제 20년 이상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영어 토플 강의를 해온 강사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을 하시면 50분 강의 총 16강을 8주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제 언제고 잠시 또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제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뭐 몇 주 더 연장해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급 16강. 지금 이게 초급 강의 1강이죠. 그다음에 중급도 이제 16강, 고급도 16강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수강료하고 계좌는 이제 영상 설명 부분에 올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게 초급 1강 이것만 이제 샘플 공개 영상으로 무료고 2강부터는 이제 비공개로 유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자미심전 1편이죠. 이거는 이제 교보에서 전자책으로 사실 수 있어요. 실물책은 지금 이제 다 절판됐고요. 교보문고 가서 전자책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급은 목차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2사항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4정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격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록종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초급 강의예요.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사실 뭐 자미도수 초급을 띄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못하겠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뭐 다른 뭐 입문용 책들 자미도수 입문이나 뭐 왕초보 자미도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는 참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궁 뭐 2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얘기 하다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부모궁 하다가 1강이 다 지나가요. 자녀궁 얘기하다가 자녀궁이 1000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 자녀궁은 1000기가 있습니다. 그거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또 옆길로 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초급 강의의 특징이요. 자미도술을 진짜 잘 모르시는,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초급 강의만큼은 교과서 진도에 굉장히 충실할 예정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다른 명반도 이제 보기도 할 텐데, 그걸 최대한 자중하고 교과서 내용에 최대한 충실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록존 이제 가잖아요. 록존. 이거는 이제 그 어디, 그러니까 제 잠시심전 이 책이 홍콩 대만 뭐 이런 그런 이론들, 거기서 이제 볼 수 없는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해낸 그런 이론들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이 록존 편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자미두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록존두수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록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16강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찍어봐야 알겠는데 몇 강이 될지 모르겠어요. 2, 30강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강료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록존에 대해서 책에 나온 것 이외에 노하우를 다 푼다고 제가 떡밥을 던졌으니 많이들 수강 신청해 주시고, 떡밥을 던져만 놓고 회수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미드 아니에요.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죠. 1240 교재 이제 21페이지 부모공이에요. 이게 기본 정의가 먼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머릿속으로 좀 입력을 좀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정의를 알아야 여기서 이제 주요 의무도 이제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의미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 정의는 부모공은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대를 뜻합니다. 당연히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부모니까 어머니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공으로 이제 어머니를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부모의 부처공이 형제공으로 이제 어머니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부모공은 이제 아버지다. 근데 이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공에 있는 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성격을 의미하는 건지 둘 다인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공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버지 직업이 이제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건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명반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공 1월이다 그러면 이제 1월 충미공 1월은 이제 확실히 낚시 좋아하고 뭐 시 좋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이제 낚시나 풍류를 즐기는 성격. 근데 이제 1월이 이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건 이제 바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 명반에 이제 1월이 있고요. 군인을 아버지로 둔 그런 명반에도 이제 부모공이 1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직업이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만 1월처럼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군인이 바쁘면 근무지를 자주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자식이 나한테 또 영향을 많이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1월 양타라도 이게 형성이 돼 있으면 부모공 때문에 이제 내가 언젠가는 이제 1, 2, 3제를 맡게 되는, 초등학교도 한 4번, 5번 바뀌고 중학교도 몇 번 바뀌고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 1월의 모습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상징을, 그러니까 근무처를 자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직업, 그런 거를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공에 이제 재성인 무곡천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버지가 세무사인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직업인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성격이면은 그냥 후중하다 아버지가 뭐 그 정도로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모를 상징하는 거 외에 22페이지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의미. 그러니까 부모공의 이제 기본 정의가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대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정부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이 문제될 때 부모공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혹은 이제 학교가 발행하는 그런 합격증, 문서를 받아야 할 때도 이 공은 매우 중요해서 문서공이라고도 하죠. 부모공이. 직장 상사도 내가 고개를 숙여 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하나님도 부모공으로 보죠. 예불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고개를 쳐들지는 않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명반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 이 학생은 예전에 제 학생이었었는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가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 사고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유학을 가려고 이제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월 말쯤 되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끔 이렇게 명반을 봐줘요. 근데 이제 이 학생 보고 제가 말함 놓고서 이제 소름 돋았던 경험인데요. 이게 일단 이제 자미칠살은요, 그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이상이 매우 높아서 친구들한테 자기의 그 이상을 얘기했다가, 야, 너는 뭐 그런 꿈을 꾸냐? 아우, 잔소리 말고 술이나 먹어. 뭐 이렇게 핀잔을 들을까봐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자미는요,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가 없냐면 그 이상이 돈만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성에 안 차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은 본인은 이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제3자가 볼 때 본인은 잘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시선이 항상 학교 설립자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난 왜 그렇게 못할까? 왜 먹고 사는데 급급할까? 잘 벌어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자미칠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부모공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볼 텐데요. 이 우필이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두 분 계신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도 이제 매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독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키워준 아버지 그렇게 있는 경우는요. 여기 이제 보필 보자단성이 있고 명궁이 이제 화성이나 영성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일단 명궁의 암시가 육친 분리의 암시가 있으면 그리고 나서 부모궁에 이제 보자단성이 있으면 아버지가 둘이다. 이렇게 감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복덕궁은 이제 각종 살성이 들어온다. 이제 부모궁 록존과 암합이 되어 있다. 그죠? 부모궁 록존과 록존이 차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백궁에 있는 이제 이것이 몸궁 복덕궁으로 이제 차성이 될 겁니다. 그 암합을 암합 중에서도요, 그 록존하고 사화 이것들끼리 암합은 더 그 암합의 의미를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록존하고 화기가 암합되면 더욱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암합이 되죠. 화기, 록존. 차성되면 이제 부모궁과 복덕궁도 이제 암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암합뿐 아니라요. 이제 보시면 이제 허모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허모. 이렇게 허모가 이제 이육궁에게 항상 좌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우 교호 관계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 게다가 여긴 또 암합이지 않습니까? 오미 암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교호 관계가 많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소모적인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명궁 자미는 복덕궁으로 가야 보필협과 상기가의 협을 받는다. 그래서 복덕궁을 향한 자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미가 필요로 하는 별이 이제 이따가 이제 스파정성 편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록이 이제 필요해요. 신하들한테 이제 록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관조공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보필을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미 입장에서 보필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궁으로 가야 자기미가 생각하는 건 항상 여기에 정신적인, 예? 정신적인. 근데 정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학도 가고 이제 마음만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몸도 이 부모궁하고의 암합 관계 때문에 몸도 이 자미의 생각이 항상 일로 가 있어요. 예. 참 신기하죠. 복덕궁이 암합으로 음적인 보자단성인 우필과 아까 이제 부모궁의 우필이죠. 얻은 음살, 대모, 뭐 지례궁에서 뭐 부모궁으로 차성된 록전, 각종 음적이며 얻은 직업, 태음, 식신, 병보 등과 교우관계가 형성되니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복덕궁이죠. 각종 이제 태양이 아닌 태음이 이렇게 있죠. 록전도 이제 얼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타의 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적이진 않죠. 지공이 아닌 또 직업이니까 음적인 별이죠. 뭐 풀어주는 거면 해신이 있고요. 뭐 병부도 있고 식신도 있고 의기소침하는 식신도 있고요. 해서 복덕궁이 좀 부모궁이 어둡다. 좌보도 아닌 우필. 음살도 뭐 어두운 별이고요. 부모궁에 이제 차성된 이제 양명지원인 록전이 있고 드러남을 의미하는 태음 확과도 있으면서 해신도 있고 질병성도 있고 기독교 신자라는 건 이제 알고 제가 얘기를 했죠. 평소에 성령이 직접 보이시죠? 꿈에서건 현실에서건 보이시죠? 사실 꿈 얘기한 거는 좀 이렇게 완급 조절해서 질문한 거예요. 성령 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꿈에서 꿈에서건 현실에서건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 속마음은 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해서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이 어느 분야로 길을 찾게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 길로 가면 얻게 될 금은보화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금은보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분 입으로. 이거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병?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중독을 의미하는 이제 천월도 있고요. 일단 부모궁에 이제 병부가 있고 여기 이제 지례궁에 있던 별들이 이제 각종 음적인 별들이 이렇게 부모궁으로 와서 암합 관계가 형성돼서 교우 관계가 형성되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자면 부모, 스승, 국가 혹은 국가가 발행하는 문서, 학교도 해당이 되죠. 직장 상사, 주요 고객, 주요 고객한테도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자녀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정의. 이건 뭐 자녀궁은 내가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되는 등 끊임없이 챙겨주고 그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대상을 상징한다. 자녀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자식.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제 일찍 결혼해서 자녀도 일찍 낳고 일찍 또 죽죠. 근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과 현대인들은 명반이 트렌드가 다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은 많이 치환이 돼요. 네, 자녀는. 그래서 분명히 대학교 1, 2학년 학생이라 결혼했을 리도 없는데 자녀가 사망하는 메커니즘을 보이면 애완동물이라고 보면 이제 거의 뭐 틀림이 없죠.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 주인이 유달리 애정을 준 경우, 애완동물. 제자를 자녀궁으로 보기도 하죠. 1월 이렇게 제자. 역시나 이제 미래를 걱정해주는 스승이. 그러니까 자녀궁이 이제 1월 양타 1, 2, 3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스승이에요. 내가 이제 선생님이고. 근데 자녀궁 1월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욱적북적 하겠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의 그 제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1월 양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타가 있으면 오히려 좀 덜한데 1월로 욱적북적 하다가 양타를 맞으면요. 그 1, 2, 3, 그러니까 제자가 많은데 사실은 뭐 이렇게 길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다,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나중에라도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도요, 나하고, 그러니까
1월처럼 바쁘게 자주 보는 제자는 오히려 일찍 헤어지고, 나중에 안 만나게 되고, 오히려 좀 되면 띄엄띄엄 이렇게 연락 오는 그런 제자하고는 굉장히 오래 가요. 참 신기하게도 이두 선생님, 저의 스승님인 이두 김선 선생님의 자녀궁이 이제 1월 양타일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의 부모궁이, 스승을 암시하는 저의 부모궁이 또 1월 양타예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제 전화도 드리고 이제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인연이 좀 오히려 간혹 보니까는 더 그리운 그런 오히려 가까워지면 더 급격하게 멀어질 수 있어요. 1월 양타 1, 2, 3제면. 그 다음 내가 사장인 경우 직원들을 챙겨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혹은 취미로 작품을 남기는 일을 하면 인기를 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기, 내가 그림을 그렸는지 잘 팔려 나가기를 기원하죠. 근데 이제 갑부들한테는 이제 가신들이 이제 자녀궁으로 봐요. 선생님, 갑부들한테 가신들의 미래를 걱정한다고요? 아유, 그 갑부들이 얼마나 그 매정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고마워서 정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치부에 대한 입막음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챙겨줘야 돼.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실에 있으면은 비서실에서 이제 승진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좋은데, 거기도 이제 임원이야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임원 비서실 쪽에. 그러면 이제 그 비서실에는 오래 못 있고 계속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가죠. 그때 비서실 직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챙겨줘야 돼. 정이 들어서인가? 모르죠. 입막음용인가요? 모르죠. 그래서 자녀궁을 이렇게 그 미래를 걱정해주는,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정도 자녀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녀궁에 보좌단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좌보나 우풀이나. 그러면 생물학적 자녀 외에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작품이나 제자나 애완동물이나, 특히 이제 애완동물이 있으려면 이제 용지봉각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좌단성이 있으면은 자식이 뭐 외방 자식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도 이제 물론 그렇게도 발현되겠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 자식 외에 다른 자식처럼 여기는 뭔가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전택궁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전택은 이제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근간을 의미합니다. 근간. 이게 이제 직장은 이제 관록궁으로 보죠. 직장 내 환경이 이제 주로 이제 전택. 밭은요, 내 집 옆에 있기도 하지만 내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이제 그 환경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상징하기도 하죠. 뭐 좀 거창하게 된 이제 가문이죠. 그래서 전택궁 옆에 이제 관록궁이 있고요, 복덕궁이 있는데, 그 전택궁 때문에 이제 관록궁 혹은 복덕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자미심전의 특징이 그 이웃궁에 대해서, 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도움으로 관락이 좋아지기도 하고, 직장 내 일로 인해 복덕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면은 전택궁은 나의 근간인데, 그렇다면은 직장 내 환경하고 집안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건물, 재물이 근간이니까요. 그래서 부자 명반은 재백궁하고 전택궁 둘 다를 봐야 할 수 있어요. 재백궁만 좋고 전택궁이 별로다 그러면은 쓸돈은 잘 보이는데 모이지는 않는. 전택궁만 좋고 재백궁이 별로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쓸 줄 모르거나 다른 가족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물의 인세, 뭐 저작권, 특허권 등도 내 재물의 근간이 될 수 있으니까 전택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비동산과 비교해 볼 때요, 이제 저도 이제 인세를 이제 봤는데, 시간이 가면 따라 수그러들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기거조합, 초선종합 같은 그런 혹은 뭐 무효왕제 태양인데 태음은 함지인 경우 그럼 초반은 좋은데 후반은 안 좋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 부동산이나 건물도 뒤로 갈수록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동산이나 건물을 잡는다면 거기도 이제 초선종합이 기거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은 전태궁이 기거다. 그러면은 이제 명궁이 무부살이거든요. 무부살은 그럼 부동산하고 인연이 없는 겁니까? 뭐 6, 70%의 확률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명반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부살은요. 좌우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좌우궁. 그러면은 부모궁 문서궁이죠. 의 협으로 명궁과 복덕궁 쪽에 좋은 것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문서운이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문서운은 좋은데 그 중에서도 건물이나 부동산 쪽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인세나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합격 증서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암시할 확률이 높죠. 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문서운 다른 문서를 얘기를 쪽으로 더 길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자녀궁이 이제 자신이 만든 이제 그런 글이나 그림, 제품이라면 전태궁의 저작권 등은 어떤 관계일까? 이건 이제 재백궁과 복덕궁의 관계가 일맥상통하거든요. 재백궁은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궁인데 복덕궁은 그 근간이 되는 투자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궁이 이제 자신의 작품인데, 그것의 근간은 이제 저작권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근간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현실 투영되는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림으로 나오고 음악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자녀궁이 그림, 책, 음악이고 전태궁은 그것의 근간이니까 그걸로 받는 인세, 저작권 뭐 등이 되겠죠. 예. 요건 이제 현실 투영궁하고 근간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같은 원리로 가문이 이제 형이사학적 근본이라면 이를 이어줄 후손은 대궁이 자녀궁이 있죠. 해서 자전선이 그런 원리로 서로 대궁 관계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태궁이 또 진화론적 그 근간이라고 했는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나의 근간은 생식기죠. DNA를 퍼뜨려야 하게. 그래서 한참 연애할 때는 신궁, 전태궁, 지례궁이 정신없이 인동돼요. 정신없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도화가 별로 없는데, 어느 대안에 이게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이게 정신없이 인동되면,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일로 가는 거야. 온통 관심이. 근데 막상, 본격적인 도화는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궁하고 전태궁이 이게 생식기가 되니까 아마 상황이 안 좋으면 그 관계가 안 좋으면 용종 같은 거 생기기 쉽죠. 자궁에. 그래서 전태궁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형제궁 노복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30페이지입니다. 형제궁 노복궁. 형제궁은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죠. 이게 이제 기본 정의예요. 선생님, 형제궁은 형제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기본 정의뿐 아니라 여러 의미들도 이제 파악이 됩니다. 여기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어머니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제궁은 어머니를 상징하고요.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형제자매와 할 수 있죠. 형제자매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래서, 또한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와 할 수 있으니까 친구죠. 직장 상사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동료와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나 동료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은 혼자 삭혀야 되고 형제궁에 문제가 많은 형이죠. 제 명반의 형제궁의 천동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거를 좀 이게 MBTI가 이제 INTP라고
좀 약간 아인슈타인을 거의 뭐 신처럼 모시고 있는 INTP 유형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구원 같은 그런 느낌. 뭐 제명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차차 할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되게 중요하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면 형제군 그렇다 치고 그럼 노복궁은 뭡니까? 그 노복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과거에는 노복을 의미했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 가면 이제 메이드를 두니까 그 의미가 유효하지만 학교나 직장 후배 혹은 부하 직원 정도로 보면 선생님 자녀공도 부하 직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내가 사장인 경우에 내가 그 미래를 걱정해 그 식솔들에게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공 이제 부하 직원이지만 내가 이제 부장 같으면은 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오락가락 하는데 내 부하 직원 목숨이야 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노복궁.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왜 그러냐면요. 그 노복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죠. 옛날에 노복을 통해서 가마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메일 보내고요. 뭐 전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죠. 그러니까 노복궁이 사람에서 어떤 수단으로 많이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물이 다 있는 거 아닌가. 그 적인 의미가 사람, 사건, 그다음에 이제 물건. 그러니까 이제 노복궁이 내 노비라서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체된 거 아닌가. 이메일이나 이제 휴대폰, 그다음에 자동차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이죠. 그죠? 형제궁이 커뮤니케이션이라면 그거의 현실 투영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궁, 노복궁을 이제 따로 보질 않고 이게 형노선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야기를 퉁쳐서 형노선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은 이제 사람하고만 하는 건 아니죠. 유행성 바이러에 자주 감염되는 명반을 보면 천이궁이 신궁인데 유약하면서 형노선에 각종 음적인 별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노선을 타고 나의 천이궁의 바이러스가 은밀하게 침투한 거죠. 근데 이제 천이궁이 신궁이 아니면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천이궁이 신궁인데 형노선이 유약하면서 신궁 천이궁과 묘한 교우 관계가 많다. 그럼 코로나 초기에 감염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기에 감염되고요. 로기 제복선이라면 천만은 형노선이죠. 돈은 놀아야 벌린다. 그리고 이제 제백궁만으로 이제 돈이 벌리지 않고 형노선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형노제복선이 밥줄선이라고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덕궁이 안 좋다고 무조건 죽진 않고 형노선도 흉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형노제복을 합쳐서 밥줄선, 목숨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궁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노복궁은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그 월별 운을 본다는 건 이제 일별 운을 보는 경우 노복궁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감기에 걸리거나 유행성 질병 걸리거나 뭐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이메일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꽤 있어요. 그다음에 형노선은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죠. 그다음 부처궁. 드디어 이제 부처궁 얘기를 할 텐데 부처궁은 정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덕궁이 이제 정신이죠. 부처궁은 정기. 예. 정기는 무엇이냐? 정신이나 몸을 움직여 실행에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요즘 이제 결혼들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처궁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정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배우자가 나의 정기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애인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제 대궁인 관록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은 이제 이거예요. 배우자 다툼이 있은 후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내조를 잘하면은 일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기에 관록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 그럼 여성의 입장은요? 여성의 입장도 이제 정신적인 남편의 적절한 서포트가 있어야 자식들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죠. 전업주부의 관록궁은 이제
자식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어,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부처궁이 이제 관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부처궁을 이제 인사물이라고 하잖아요, 인사물. 그러니까 너무 이걸로만 해석을 하면은 안 풀리죠. 안 풀려요. 그래서 부처궁이 매우 안 좋으면은 스님이 되거나 그거는 이제 그 현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실행에 옮기질 않고 이제 도를 깨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스님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신 그런 걸로도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인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을 거요. 그래서 정기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기로 본 주요 이유가요. 주요 이유가 어떻게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냐 하면요. 록존을 보다가 록존을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록존의 양 옆에는 타라가 이렇게 있고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백궁이 이렇게 록존이 있다 치면, 혹은 뭐 자녀궁에 이제 록존이 있다 치면, 이게 이제 재백궁의 타라고요. 이게 이제 부처궁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양명지원이라면 재물이 타라처럼 꾸준하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자녀 덕분에 말년에는 꾸준하게 용돈을 탈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는 나한테는 인연이 없고 배우자하고만 인연이 있어서 자녀의 록존이 배우자궁에 경향을 주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기로 봐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분유값 벌려고 아무리 게으른 뭐 이렇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바 뛰고 밤에 이제 대리운전 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게 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녀 때문에 이제 돈 벌다가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경향이 이제 안 좋게 발현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자녀 덕분에 이제 내가 즐겁게 일을 갈 수 있는 정기가 충만한. 그럼 이제 자녀공이 이제 잘 되면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식이 잘 되면은 뭐 자식 본인보다도 더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우자만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록존 얘기 연구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복덕궁과 대비되는 그런 부처궁의 역할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기라는 그런 그 해석도 이제 맞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다가 이제 표현을 여기 해놨습니다. 34, 35페이지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좀 되게 의미심장한데, 부처궁이 좋은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궁에 내가 필요로 하는 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양창록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양록인데 창이 없어. 그게 부처궁에가 있어. 그 명궁 삼방사정에서 문창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양양록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결혼 후에 인생이 풀리는 경우, 문서가 이렇게 양양창록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셋 중 하나인데, 배우자가 능력자라서 배우자 집안의 도움으로 단순히 시기상 셋 중 하나예요. 셋 중에 어떤 건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론하면서 잘 봐야 되겠죠. 이런 관점은 이제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거든요. 이제 부처궁에 문창이 있으니 내가 이제 명궁 삼방사정에서 양양록을 보니 부처의 도움으로 문서를 얻겠다.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배우자가 도움으로.
그래서 단순히 시기상 그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통변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통변의 노하우. 예를 들어서, 아이고, 배우자 덕분에 이제 좋은 일 있으셨네요. 아니, 없었는데요? 아,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결혼할 때쯤에서 풀리신 거군요. 예,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통변의 노하우. 부처궁 보는 요령. 보통 이제 복덕궁하고 이게 대비해서 궁합을 많이 보죠. 그래서 부처궁에 록을 필요로 하는 살파랑이나 무곡천보 재성이 있는데 복덕궁에 마침 록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잠시 그 필자의 명반을 좀 331페이지인데요. 부처궁이 이제 파곤이 있지 않습니까? 살파랑이죠? 살파랑은 이제 록을 필요로 해요. 삼방사정을 보니까 복덕궁에 이제 록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저한테 정신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특이한 게 병술대한 때는 이제 이렇게 있고 병술대한 때 명형부 여기가 이제 부처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궁에 이제 록존이 있어요. 저의 복덕궁에는 뭐 칠살이 이렇게 있고 제가 부처궁에 의존하죠.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시작했고요. 많은 도움이 됐고 심지어는 제가 처가살이를 이렇게 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가 나한테 의존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부처에게 의존을 한 왜? 살파랑은 이제 록을 찾아 헤매야 되니까 그런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뭡니까? 부처가 나의 정신도 의존하지만 나의 몸도 탐하나요? 여기 이제 록존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이 명반 전체에 혹은 뭐 부처궁 삼방사정에 도화성이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역수를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화성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몸을 탐하는 건 뭐냐면요. 남편한테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남편한테 오빠 물 좀 떠와줘. 오빠 이거 좀 들어줘. 오빠 나 발 좀 땡겨. 마사지 좀 해줘. 저의 몸을 탐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몸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뭐 몸을 탐하시겠네요. 뭘 몸을 탐해 지금 이렇게 도화성이 없는데 통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궁 얘기. 이번에 제백궁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백궁에 많이들 궁금을 하실 겁니다. 아까 이제 전택궁하고 제백궁을 봐야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부자인 메커니즘. 같은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연봉 자체가 높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뭐 이렇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는 방식에 메커니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택궁과 재백궁을 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도 이제 올린 글인데, 진나라 부어 석숭의 명반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석숭의 명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택궁의 협으로, 록이 있고, 이제 마가 있어요. 록마 교치죠? 교치. 교치는 이제 서로 이제 대궁 관계로 있을 때, 록마 교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록마 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록이 있고. 근데 그냥 록마가 아니고요. 창곡도 협이 돼 있고요. 좌부 우필도 이렇게 협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택궁 천량이 굉장히 일상이죠. 근데 이거를 제백궁 파군 화권이 삼방사정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택궁하고 제백궁은 이제 삼방사정이 아닌데 전택궁이 협으로 오는 길성을 제백궁의 삼방사정에서 편사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면 이제 부자 명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명궁이 이제 화령협을 받았어요. 화령협이 뭐 좋을 게 없거든요. 그 분리가 되는 의미인데. 근데 탐랑이 있어가지고 명궁에 화탐, 영탐 협이
버리니 거기다 이제 팔자 상태도 있고요. 용지분각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격발하는 천이국 무국 화과가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으스대는 경향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행동으로다가 이제 드러내는 걸 이렇게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느라고 평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진나라 석숭, 진나라 부어 석숭의 명반. 이건 굉장히 이런 명반 보기 쉽지 않아요. 네, 다시 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려주죠. 근데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다른 의미가, 이게 재는 당연히 재물이지만 이거 비단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는데 필요한 물품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건희 회장 재백궁에 이제 팔자가 있어가지고, 3대 팔자. 차를 많이 이렇게, 보자단성도 있어가지고 한 대만 사질 않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복덕궁이 본인의 이제 생각 아니에요? 그 대궁이 이제 재백궁인데, 이게 이제 현실로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난 스포츠카 하면서 한 대도 아닌 두 대. 투영이 되죠. 내 머릿속의 생각이 돈을 쓰는 것으로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백궁이 이제 현실 투영궁, 복덕궁의 현실 투영궁이다라고 보면 돈을 버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주겠죠. 그래서 학생인 경우 재백궁이 좋으면 뭐 당연히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장학금을 받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해서 장학금 받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를 37페이지 이제 명반이 하나 있는데 장학금 받은 명반. 그래서 제가 이제 신촌에서 한 7년 근무해가지고요. 압구정에서도 한 7년, 강남에서도 한 7년 근무했어요. 특히나 신촌에서 근무할 때는 연대생들 명반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명반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대안에 병자대안의 재백궁이 이거죠. 이거는 이제 봉용화길 아니겠습니까? 동양. 특히나 이제 천량은 이제 보험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드러남을 의미하는 화과가 있으니, 원래 이분이 선천적으로 재백궁이, 록과 협의되어 있는 경향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평생 돈으로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안에, 대학 다닐 두 번째 대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장학금 받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유년 운출원을 하면서 장학금 받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했던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1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백궁까지 했고요. 이제 8번째 관록궁부터는 이제 2강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50분 안에 이거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군요. 되도록 빨리 되게 이제 차근차근 보고 교과서 진도대로 나가겠다고 해놓고선 좀 제가 서둘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록종 가가지고 할 얘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앞쪽은 좀 서둘러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1강 마치겠습니다.